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또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정치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뽑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투표해서 뭐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뽑는가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복구하는 과정 대단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전 세계가 앞으로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 우리만 뒤로 가서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특히 한인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뽑은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들 보고 또 우리는 매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입장으로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백성들은 운으로, 시민들은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 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인간의 사회가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다 조직화되어 있고 그 전체 무리들을 위해서 지도의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의 경우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분업화된 역할로 침팬지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무리와 영역 다툼을 할 경우에는 척후병과 선발 공격대 그리고 전투를 정리하는 본 부대가 있고 또 전리품을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도 있다고 합니다. 침팬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제인 구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침팬지 사회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한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 가끔 영리한 침팬지는 무리를 지어서 작전을 짜고 공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지구상 가장 고도로 발전된 무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도 자기 무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힘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선거의 방식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지도자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돈, 지혜, 그리고 인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명확한 지배와 피지배 사회였을 때는 지도자는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지도자 위치라서 그 자리를 이어받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지도자를 뽑게 되었고 집단의 지도자는 그 집단 전체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수준이 높을수록 현명한 지도자를, 집단의 수준이 낮을수록 현명하지 못하거나 독재자를 뽑았습니다. 전제군주제 시대에는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은 어린 백성들로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시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정치인을 직접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제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어린 백성에서 시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군주제에서는 운이 좋으면 용장이나 지장이나 덕장의 왕을 만나서 평화의 시대를 살고 또 위기가 닥쳐와도 고생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는 시민들 자신이 직접 용장이냐 지장이냐 덕장이냐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화의 시대나 위기의 시대는 다 똑같이 옵니다. 예전에는 운이 나쁘면 수준 이하의 졸장을 만났고 지금은 시민들 수준이 떨어지면 졸장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용감한 졸장이나 사악한 졸장을 뽑게 되면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서로 대립하고 이웃나라와 전쟁이 나서 시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졸장이라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라서 지략에서 매우 무능하고 반면에 부조리, 가혹행위, 뇌물, 비리, 국론 분열, 정치 보복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자 선택에서 제일 피해야 할 인물은 바로 이 무식하고 용감한 졸장과 사악한 졸장입니다. 무식하여 용감한 졸장은 지혜로운 외교가 아닌 대결을 만들어 전쟁의 결과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졸장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여 공포를 조성하거나 외세를 끌어들여 내부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극히 혼란해지겠죠. 결국 무식하여 용감한 졸장과 사악한 졸장으로 선택한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백성이 아니라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사회인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민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세계의 리더 국가를 자처해놓은 미국이 더욱더 심화된 인종차별과 혐오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대결과 극단을 반대하고 화합과 온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이민과 인종주의를 선동하면서 백인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또다시 대형으로 번질 수 있기에 소수계인, 이민자인, 유색인종인 우리들은 긴장감을 놓지 말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로 이 불길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기에 미국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소수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